안녕하세요. 미소를 연구하는 치과의사 정유미 원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바로 임플란트 양치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임플란트 양치법이라고 해서 어떠한 특별한 양치법이 있는 것은 아니고 일반적인 양치법에다가 임플란트 부위라든지 보철물 주변을 조금 더 꼼꼼하고 세심하게 양치질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 잊지 마시고요. 실제로 자연 치아와 다르게 임플란트에는 충치가 생기지는 않아요. 하지만 치아 주변에 있는 염증이 생기는 경우에 치주염이라고 부르고, 임플란트 주변에 염증이 생긴 경우에는 임플란트 주위염이라고 하는 염증이 생길 수가 있어요. 따라서 충치가 생기지는 않지만 이렇게 치주 질환이 생길 수 있는 만큼 여러분들도 꼼꼼하게 양치질 해야 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영상 한번 같이 보러 가보실까요? 고고싱! 자, 제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모델과 도구들을 준비해 봤는데요. 임플란트가 있는 부위에 양치질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일반적인 양치 도구, 그리고 치간 칫솔과 치실을 사용하게 되어 있어요. 가능하면 이런 구강 청결제를 사용하시고요. 이건 특수한 기구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가 보통 워터픽이라고 부르는 구강 세정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여러 가지 종류가 있긴 한데 제가 그 중 하나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임플란트 부위 양치질을 할 때도 이렇게 일반 칫솔이나 임플란트 전용 칫솔을 준비한 다음 자연 치아와 같이 양치질을 해주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것은 잇몸과 치아 사이 부분에 45도 각도로 칫솔모를 집어넣고 빗질하듯이 꼼꼼하게 닦아내주는 겁니다. 순서를 정해서 어금니 쪽부터 닦고 앞니를 닦던지, 바깥쪽부터 닦고 안쪽을 닦든지 해서 모두 빗질하듯이 부드럽고 꼼꼼하게 닦아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앞니의 안쪽 면은 반드시 칫솔물을 세워서 꼼꼼하게 닦아주는 게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치아의 제일 뒷면도 90도 칫솔물을 세워서 닦아주는 것이 좋고요. 씹는 면은 앞뒤로 쓸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칫솔질이 모두 끝나고 나면 다음 순서는 치실과 치간 칫솔을 이용하여 치아 사이에 낀 음식물을 모두 없애주도록 할 건데요. 치실을 사용하는 방법 또한 일반적인 양치질 하는 방법과 동일합니다. 보통 이렇게 길이를 30에서 45cm 길이로 적당히 자른 다음 양쪽 중지에 감아줍니다. 그리고 엄지와 검지로 타이트하게 잡아주시고요. 치실질을 하고 싶은 부위에 쓱싹쓱싹 밀어넣게 되면 치아 사이로 잘 들어가게 돼요. 자세히 보시면 치실이 들어간 곳에 뒷면이 있고 앞면도 있어요. 그래서 치아 사이 중에 뒷면도 한번 닦아주시고 앞면도 닦아준 다음 치실을 꺼내주면 됩니다. 그런데 치실이 들어갔다가 잘 나오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만약 그런 부분에서는 치실을 억지로 잡아당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사이 부분으로 부드럽게 빼내주시면 됩니다.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임플란트를 2개나 3개를 연결해서 브릿지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치실이 잘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치간 칫솔을 이용해서 양치질을 해주게 됩니다. 치간 칫솔은 머리 부분이 굉장히 자그마한 칫솔인데요. 이렇게 작은 부위이기 때문에 브릿지 부분에 넣어주게 되면 잘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임플란트와 잇몸 사이 부분을 잘 닦을 수가 있고요. 그 외에도 틈새가 있는 부분이라고 하면 치간 칫솔을 이용해서 양치질을 할 수 있습니다. 임플란트뿐만 아니라 자연 치아에서도 이렇게 잘 닦아준다면 잇몸 질환을 굉장히 잘 예방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보통 음식물이 끼면 이쑤시개를 사용하곤 하는데 이쑤시개가 아닌 치간 칫솔을 사용하는 것이 잇몸이 내려가지 않도록 하는 거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좀 더 익숙해지게 되면 바깥쪽에서부터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안쪽에서도 치간 칫솔을 사용해서 임플란트 사이를 꼼꼼하게 닦아주시면 됩니다. 치간 칫솔은 약국이나 시중에서 다양한 사이즈를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치아 사이즈에 맞는 치간 칫솔을 이용해 주시면 되고요.
모두 이 과정이 끝나고 나면 필요에 따라서 다양한 구강 세정제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앞에서 보여드렸던 워터픽에 대한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우리가 앞서서 배운 모든 양치질법을 꼼꼼하게 했다 하더라도 치아 사이 부분이 잘 안타깝거나 아니면 좀 불편하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런데 임플란트 잇몸 부분에 출혈이 생기거나 염증이 생기면 바로 임플란트 주위염으로 연결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구강 세정기를 이용해서 잇몸 부위에 분사를 하게 되면 잇몸에 출혈이 없이 그리고 상처도 없이 잇몸 부분에 있는 음식물이나 염증들을 초기에 제거하거나 염증을 예방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제가 보여드린 여러 가지 방법들을 이용해서 임플란트 부분을 꼼꼼하게 양치질을 하게 된다고 하면 보다 정확하고 꼼꼼한 양치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알려드린 방법대로 잘 관리하셔서 임플란트를 오래 쓸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셨어요? 제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많이 도움이 됐을까요? 그런데 저희가 자연 치아 같은 경우에도 80년 이상 100년 가까이 사용을 하기 위해서 구강에 나왔는데 여러분들의 잘못된 치아 습관이라든지 사고 또는 충치 이런 염증 때문에 치아를 조기에 상실하는 경우에 임플란트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임플란트를 했다고 해도 이게 어떤 구강 환경 습관이 하루아침에 바뀌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임플란트를 하게 되면 지금부터 새로운 시작이라 생각하고 보다 꼼꼼하고 세심한 양치질이 필요하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실제로 치과 의사들도 임플란트를 시술할 때는 조금이라도 더 오래 쓸 수 있게 거의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생각하고 임플란트 시술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생활 습관에서 조금 더 꼼꼼하게 양치질하고 보다 중요한 것은 정기적인 치과 검진을 통해서 혹시 내 임플란트나 치아에 어떤 염증이 생기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거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매직키스 치과 정유미 원장이었습니다.